네, 그 앞에서 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한의원에 이런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이 경계나 정충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마치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이분도 지금 보시면 증상 중에서 심장이 뛰는 것과 동시에 귀에서 소리를 느껴지는 이런 박동성 이명의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시는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이 물이 많이 있는 호수나 저수지에서는 이 꼬리를 이렇게 파닥파닥 흔들어도 물이 튀거나 버드덕버드덕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가뭄이 들면 물고기가 꼬리를 막 흔들면 파닥파닥 되면서 이게 두근두근두근 거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분 지금 보시면 69세에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걸로 보시는데 거의 2년 전서부터 들리를 많이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분은 우선 심혈어 증상,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하나의 보상 기전 중에 하나가 손끝, 발끝, 머리에서 피를 달라고 하는데, 혈액량이 많은 경우에는 심장이 정상적인 한 60번에서 75번, 80번 내외에서 천천히 펌프질을 해줘도 혈액량을 충분히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서 혈액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줄 게 모자라다 보면 그걸 보상하려는 기전 중에 하나가 심장의 박동을 빨리 해서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차가 툭 멈추듯이, 우리 몸에서는 혈액량이 모질라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평소에 혈액량을 늘릴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잘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혈액량을 늘리지 못하고 더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대표적인 안 좋은 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커피, 이런 카페인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박동이 빨리 뛰시는 분들은 몸이 힘들고 처진다고 해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 더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주의해 주시고, 특히 심장박동을 빨리 뛰게 만드는 음식들 중에서 오미, 산고, 감신함이라고 해서 맵고 짜고 쓰고 시고 달고 이런 맛들 중에서 심장박동을 경향성을 빨리 뛰게 만드는 것들이 매운 거, 짠 거, 단 겁니다. 반대로 심장박동을 조금 이렇게 화를 좀 안정시키면서 열을 좀 내려주면서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들이 담백한 음식들이라든가 쓴 것들, 요런 것들, 그다음에 시큼한 것들,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혈액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많이 안 드셔야 됩니다. 반대로 생선류라든가 기름기 없는 고기라든가 콩류라든가 이런 단백질 보충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혈액량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한약재들 중에서는 당귀, 청궁, 작약, 숙지황 이런 네 가지 약재가 보혈제, 혈액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약재들인데, 그런 약을 드시기 어렵다고 하면 이 시중에 있는 당귀차 같은 것들이 이게 보혈 작용들이 많아서 혈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혈액량이 좀 늘어나야 심장 박동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 요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음식 드시는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한의원에서 이렇게 정충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몸이 예민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예민하거나 생각들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으시니까 좀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생활에서 해주시는데,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주무시지 못한다 그러면 좀 수면 시간을 좀 땡기셔서 그런 부분들을 생활 패턴 중에서 잘 지키실 수 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이 지금 보면 들리를 좀 많이 하시면서 평소에 땀을 좀 많이 흘려서 또 이 진액이 떨어지면서 또 혈액량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식사하시고 드시는 물 외에 최소한 하루에 2리터 이상 정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의원에서 실질적으로 난임 환자들을 이제 보다 보면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이분이 47kg,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저희 한의원에 난임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쭉 체질들을 보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 살이 찌시면서 몸에 어혈들이라든가 습담 이런 찌꺼기들이 많아서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후손을 못 만드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양자시법이라고 해서 좋은 아기를 만들어내는 10가지 방법 중에 여성의 자궁은 항상 따뜻하고 비옥한 밭이 돼야 아기가 잘 들어섭니다. 마치 밭이 너무 얼어 있다거나 밭에 너무 이런 잡질, 돌덩이들이 많으면 어떤 정자가 내려와서 씨앗이 틀 수 있는 환경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황만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난임을 크게 1차성 난임과 2차성 난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성 난임이라고 하는 건 아예 임신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고요. 2차성 난임은 임신까지는 잘 되는데 보통 한 6주에서 10주 사이에 아기가 처음에 생기면 아기는 난황이라고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보통 6주에서 10주자가 되면 엄마가 태반을 형성해 주면서 그때서부터는 엄마의 영양분, 혈액 공급을 통해서 아기한테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줘줘야 되는데 엄마 자체가 영양분 자체가 모질라면 그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내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태반 형성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기 집은 보이는데 아기가 점점 크지 못하는 계류유산으로 될 가능성들이 많게 되고 이게 점점 계속 반복이 되면 양방에서는 이제 습관성 유산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인 유산이 된다 해서 습관성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차성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지금 이 분은 47kg라고 하면 물론 마른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이제 몸매가 좀 날씬한 편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본다고 하면 어혈이나 습담이 많기보다는 조금 몸에 영양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몸이 좀 차지 않을까. 직접 뭐 배야 되겠지만 체질론적으로 보면 약간 소음인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특히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아까 전에 처음 우리가 심계항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임산부들은 아기를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정상적인 이 펄스 레이트 심장 박동이 뛰는 게 한 65번에서 75번 정도에 뛰어서 임신 막달이 되면 85번에서 한 90번 정도 이렇게 점점 아기를 가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이 규칙을 가지고 심장 박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아기를 갖기 전에 벌써 80번, 90번, 100번을 뛰시는 분들은 아기를 막달이 되면 막 120번, 130번 소위 말해서 임신 중독증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 임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 여성의 자궁은 따뜻하고 비옥한 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선결되는 문제들 중에서 자 이번 달에 배란돼서 나오는 난자는 최소한 75일 플러스 알파 대략 3개월 전에 만들어진 난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 임신이라는 관점, 난임이라는 관점, 임신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약을 뭐 한약을 아니면 음식 조절을 임신 준비를 한두 달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소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첫 번째 섭생,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관점에서 한번 내가 잘못하지 있는 부분이 있나 이걸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음식에 있어서는 자 혈액량을 늘려야지만 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먹는 부분들에서 절대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매운 거, 짠 거, 커피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잘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섭생하는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항상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음식 먹는 것들은 그런 음식들 조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하복부를 찜질을 해주신다거나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뜸을 많이 뜨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주시고 마지막 단계는 자궁을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몸 관리를 통해서 자궁을 좀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 부탁은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서 분명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 건강하게 임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은땀,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땀을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한증이라고 해서 스스로 나는 땀과 도한증, 도둑놈 땀처럼 가만히 있어도 찝찝한 식은땀이 나는 것들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도한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도한증이 생기는 원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인체가 전체 이 생리적인 구조로 돌아갈 때는 항상 아랫배가 따뜻하고 가슴 위쪽이 시원해야 되는데 거꾸로 병리적인 구조가 되면 위쪽으로는 자꾸 위로 열이 뜨고 아랫배는 차가워지는 이걸 한의학에서 이제 화동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열하한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위쪽으로 자꾸 열이 뜨다 보니까 유난히 땀이 위쪽에서만 머리에서 원장님 머리에서만 땀이 나요. 등 목에서만 땀이 납니다. 식은 밥을 먹어도 자꾸 진땀이 납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마치 한여름에 우리 시골길 비포장도로가 바짝바짝 말랐을 때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확 일어나듯이 그 먼지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밑에서 물을 살살살살 뿌려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진액이나 음분이 부족해서 자꾸 위로 열이 뜨는 증상들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음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물을 좀 보충해주면서 위쪽에 있는 열들을 좀 내려주면 이 도환증들이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이 환경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음분을 보충해주는 것들은 뭐 당귀 육황탕이라든가 이런 게 음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처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아보시고 그런 이제 약들을 좀 드시면서 화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따뜻하게 하는 첫 번째가 뜸을 뜨는 겁니다. 배에 좀 뜸을 떠주면 위쪽에 있는 열들이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뜸을 뜰 수 없으면 집에서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준다거나 조욕, 반신욕을 좀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쪽에 있는 열들을 좀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주시고요. 그다음 위로 자꾸 열을 뜰 수 있는 음식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매운 거, 짠 거, 단 것들을 많이 먹으면 위로 자꾸 열이 뜨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 특히 밀가루, 매운 거, 짠 거, 단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반대로 열을 좀 내려줄 수 있는 음식들이 뿌리 식물들 뭐 연근, 우엉, 그죠? 이런 담백한 음식들을 조금 더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뭐 냉이, 치커리, 쓴바기, 달래 이런 쓴 종류들의 나물들을 좀 많이 드셔서 열을 좀 내려주시면 요 자음 강화라고 하는 치료의 대법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게 집에서 아랫배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한약 먹는 게 어려우시면 집에서 충분한 수분 보충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매운 거, 짠 거는 좀 피해 주시고 담백한 음식들, 쓴 나물들 많이 드시고요. 이 도환증이 계속 좀 증상이 심하시면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그 진찰 받으시고 한약 처방이나 왕뜸요법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